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두 개의 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냥 편의상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적절할 때 이것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잴 때에는 큰 자를 가지고 나와서 봐라, 이렇게 모자라지 않느냐, 물러가라, 정죄하고 심판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다가 자기 편을 판단할 때는 작은 자를 가지고 나와서 아유 남는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믿을 수가 없는 그룹이고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그 자체가 위선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하고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을 무수히 100여 명이나 지금 교도소에 있다고 하죠. 그럴 때는 박수를 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총장님,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할지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격하게 수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나 같으면 벌써 스스로 사퇴했을 거라고, 이제는 엉뚱한 자를 들이밀면서 이제 모자라니까 나가라고,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민간 어선이 침몰해서 몇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청와대는 수석 회의를 하다가 회의 중간에 다 일어서서 대통령과 모든 참모들이 묵념을 하고 그 죽음을 애도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청와대가 단 한마디의 논평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방치하는, 그리고 유기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가서 조문해라, 대통령이 그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지만 침묵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미국의 국무부, 미국의 국방부에서 다 애도를 표현하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국의 주요 지휘관들 그리고 미국 대사까지 여러 차례 와서 조문을 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그리고 그 백선엽 장군을 높이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또 백선엽 장군을 높였다고 해서 그분의 공덕을 기렸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또 이 정권 사람은 그 사령관을 본국으로 소환시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지난번 6.25 행사할 때에 그 6.25 전사자 유해를 이제 하와이에서 회수해가지고 모셔올 때에 그 유해가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쇼를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유해를 하루 동안 방치해뒀다가 그날 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려오려고 거기다 그냥 뒀다는 겁니다. 고기잡이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벌떡 일어나서 회의를 중단하고 묵념을 하고 애도를 표현했던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라를 구하다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순직하신 그 장병들의 유해를 그렇게 방치하고 적군의 유해라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가 두 개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하다 걸려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이거는 팩트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통령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렇게 또 2차 가해를 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전 정권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죠. 검찰에 지시를 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번 서울시장 그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는 하고 자가 지금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질 않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자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인권 상황 충분하다. 그러나 자기들이 누구를 치려고 할 때는 큰 자를 들이대면서 인권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시리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자가 여러 개인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한히 인내하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퍼부어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서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 탄핵 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은 재가를 물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가 도대체 몇 개인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를 세울 때에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로 능수능란하게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고 용납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두 개의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도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죠. 두 개의 모순된 행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법으로도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창 모자에다가 방패순자, 초나라 때에 한 사람이 장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팔아먹었고, 저쪽 가서는 또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모아놓으면 말이 안 돼서 창 모자에다가 방패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내가 한 말을 뒤집는 그런 말과 행동하는 것은 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이고, 대한민국의 목사가 수만 명이 있고 교회가 약 7만 개나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이러한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모순 행위를 정당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가 좀 정상적인 언어 구사, 이중 언어가 아니라 정상 언어를 구사하는 지도자를 좀 모시고 싶다는 것, 소박하고 무능하더라도 좀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싶은 것이 욕심인가요? 그거 대단한 욕심인가요?